컨테이너 안에는 큰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이 촘촘한 나이테만 봐도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형 집게가 육중한 나무를 쏟아놓는데요. 그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한 28톤 나올걸? 27, 8톤이요? 저기 무슨 나무예요? 현대. 우리나라엔 이렇게 큰 편백나무가 많지 않아 주로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체인이요? 어디다 쓰려고요? 나무에 걸쳐요.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나무를 빼기 위해 이 갈고리를 나무에 박는데요. 나무에 박힌 갈고리에 쇠사슬을 걸고 쇠사슬을 기계에 연결해 나무를 빼냅니다. 컨테이너에서 나온 나무들을 마당 한켠에 쌓는데요. 향이 좋고 몸에도 좋다고 알려진 편백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무를 제재소 안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통나무는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몸집까지 크다 보니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야 보통 한 300kg 나가지. 컵은 고정되어 있고 나무를 실은 기계가 움직이면서 나무를 자릅니다. 육아대나 뭐 가구재, 건축재 이런 다 틀려 용도가. 얇게 현 것은 건축 내장재로, 두껍게 현 것은 가구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는군요.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 300kg이 넘는 큰 나무가 등장했습니다. 80년, 70년에서 100년 정도 된다고 봐요. 비싸지 이런 거 보기가 한 컨테이너 들어와도 이런 거 보기가 힘들지. 보기 힘든 거예요? 이때 거목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등장합니다. 속이에요? 엄청 크네요. 거목에 걸맞는 대형 톱날입니다. 바꾸는 게. 바꾸는 거예요? 왜요? 잘 나가게 바꾸는 새 톱날로 갈아 끼우는데요. 초대형 톱을 쓰는 만큼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사고지 뭐. 한번 잘라져 버리니까. 굉음과 함께 돌아가는 톱날.
드디어 기계가 돌아가고 맹렬한 기세의 톱이 지날 때마다 300kg이 넘는 거목이 맥없이 잘려나갑니다. 매끄럽고 뽀얀 나무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편백나무는 잘린 형태 그대로 탁자나 책상을 만드는 데 쓴다는군요. 이 원재를 보면은 여기가 매끌매끌하고 나무도 잘리지 안 하고 이렇게 잘라 건조 과정을 거쳐 사용합니다. 질 좋고 두꺼운 나무를 고릅니다. 나무집 만드는 공장으로 가져갈 것들인데요. 갓 물 건너온 귀한 편백나무를 싣고 공장으로 향합니다. 다시 돌아온 나무집 공장. 본격적인 나무집 시공에 들어갑니다. 나무집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대신 나무로 골조를 세우는 집입니다. 골조를 만드는 것으로 목수들의 첫 작업이 시작됩니다. 나무를 이어붙여서 바닥을 만드나 했더니 벽이었군요. 야! 하나, 둘. 철제 바닥 위에 나무 골조를 얹고 둘을 볼트로 연결합니다. 뼈대가 집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만큼 목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작업이죠. 하나, 둘. 들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한번 들어봐. 하나, 둘. 무릎 땡겨. 하나, 둘. 그런데 뭔가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앙카 박아놓은 게 안 맞아요. 구멍이 다 틀어진 거예요. 네, 살짝. 이가 안 맞는 부분의 구멍을 살짝 넓히고 다시 시도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동서남북 4개의 벽을 올리고 지붕 작업을 위한 임시 발판까지 만드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긴 나무가 올라갑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약 8m. 용마름입니다, 용마름. 석가래를 지탱해주는 집 최고의 그 집의 중심점, 집에 힘을 받는. 크기가 크기인 만큼 4사람이 매달려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요 중간 라인에다 맞춰. 그물 여기에다 맞추라고 더 밀어.
지붕의 중심이자 힘바지가 되는 용마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 4일 있어야 집 형태가 돼요. 적체가 제일 오래 걸리고 이제 그다음 석가래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석가래. 내가 석가래다 올려. 용마루나 석가래 같은 집의 골조는 소나무나 전나무 등 재질이 단단하고 변형이 적은 나무로 만듭니다. 개수가 44개죠. 그렇죠. 440cm 간격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약 15kg의 석가래가 44개나 들어갑니다. 지붕에 뼈대인 석가래. 석가래를 용마루에 맞대고 타전기로 못을 박습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당기면 돼. 좀 들어봐. 정시야, 넌 뒤에서 90mm로 확인하고 도면 딱 맞게. 하루 바꿔줘야 돼. 지금 피스와의 전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왜 피스와의 전쟁? 여기에 아마 피스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날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꼬박 1시간 정도는 해야 끝날 분량인 것 같아요. 4명의 목수가 1시간을 꼬박 못을 박아야 끝나는 작업. 수백 번의 못질, 반동과 소음을 견딘 목수들의 고생 끝에 지붕이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모나게 벽만 올라간 집은 컨테이너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붕 있으면 예뻐지죠. 지붕이 완성되고 4일간의 긴 골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뼈대 위에 합판으로 살을 입히는데요. 나무를 압착해서 만든 OSB 합판을 사용합니다. 나무집을 짓는 목수라면 피할 수 없는 도공 작업. 여기까지 좀 가요? 이 OSB가 좀 미끌미끌합니다. 아니다, 그 미끄러지는 거. 너무 각이 세니까 그런 게 힘들죠. 두 팔로 매달려 버티며 나무집에 살을 붙여갑니다. 나이 지긋한 목수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청년. 너무 무거워요. 이제 채소가 나오면 그때 재단을 해. 예. 그리고 여기부터 계속 전부 다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목수 일을 시작한 지 2년.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즐겁게 일합니다. 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왔습니다. 한 1년 고민했는데 주위에서는 만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죠. 모두 힘들다고 마다하는 일. 젊은 목수는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특하죠.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없죠. 젊은이들이 많이 배워야 되죠. 안 배우니까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라는 건 정령이 없고 그러니까 괜찮죠. 정령 태직이 없고 내 체력만 닮으면 뭐 70 넘어다니까요. 외부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주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다락이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아래엔 방과 화장실, 주방 위쪽에 다락이 위치합니다. 먼저 다락의 바닥 부분을 만듭니다. 두 개의 튼튼한 바닥 골조를 만들어 연결해 붙입니다. 바닥이 완성되면 이로써 위아래 공간이 분리되는데요. 33제곱미터, 약 10평 집이 다락 덕분에 약 49제곱미터까지 넓어졌습니다. 높이 제한 겸 넓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쪽에서 그래 다락방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락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락이 있어 작지만 넓게 쓸 수 있는 집입니다. 말 그대로 못을 넣고 발사하는 총처럼 생긴 타전기. 목수는 타전기의 무게와 반동을 견디며 하루 종일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박는 피스가 피스 한 봉지에 1000봉씩 담았으니까 한 3000개 엘보 나가죠. 엘보.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힘든 총입니다. 뭐 목조 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위에 합판을 바른 다음 편백나무로 최종 마감을 하는데요. 와, 향이 좋습니다. 이 편백나무에서 원래 목조주택에서 술 먹어도 술이 안 친다고 그러잖아요. 술도 금방 깨고. 향이 좋다는 소리죠. 얇고 길게 자단한 편백나무에 목공용 접착제를 발라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키죠. 목수는 불편한 자세로 앉아 한 장 한 장 나무 조각을 붙입니다. 편백나무가 건강에 좋고 항균, 방충 등 다양한 효과까지 있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내장재입니다. 하루가 걸린 내부 작업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그간 정신없이 바빴던 목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밥도 먹고 먼지도 먹고 했으니까는 목에 있는 때도 확 벗겨내고 이제 목수들의 회식인 만큼 특별한 땔감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이제 고기를 구우면 고기에 향이 진하게 배어갖고 고기가 더 맛있어요. 향도 좋고 화력도 좋은 땔감 덕에 고기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반짝반짝 올라 나올 때 그때 특별한 나무로 구운 고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편백나무로 구운 고기는 잡내가 안 나고 저 향이 은근하게 배가지고 다른 고기보다 치고 이만이 노래하고 아직 내가 줄 섰는데 빨리 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치수 재신다고 했죠. 집에 치수를 재는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계단 들어갈 거거든요. 가구 제작해야 되니까 저희 가구 제작하는 데가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하죠.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가구 공장. 계단 밑에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의 짜투리 공간도 고객이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장을 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 같은 건축물을 짓는 사람을 대목이라 하고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사람을 소목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면에 외부로 보이는 면인데 여기에 서랍을 넣을 거예요. 계단과 수납장 두 개의 기능을 한 가구에 담을 생각인데요. 평면의 나무 조각을 뚝딱뚝딱 이어붙이니 금방 모양이 잡힙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3차원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평면적인 2차원을 넘어서 3차원의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나무 조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바로 목수입니다. 나무집에 들어갈 계단 서랍장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서랍도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나무집에 직접 설치를 하는데요. 열고 닫고 현장에서도 무리 없이 잘 움직입니다. 드디어 완성된 서랍장. 이젠 그 앞쪽에 계단을 만듭니다. 자리를 잘 잡았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아, 삐그덕 소리가 나면은 그죠? 쓰시는 분들 굉장히 신경 쓰이죠. 거슬리죠. 삐걱삐걱 소리도 안 나요? 예, 안 나야죠. 나면은 다시 해야죠. 이제 나무집도 마무리 작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집의 가장 바깥쪽에 붙일 나무인데요. 사원이라고요. 이게 이제 배 짓는 나무예요. 이것이 배 만든 나무. 그리고 외부에다가 붙이려고요. 튼튼하고 물에도 강해 외장재로 쓰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작업. 나무 조각만큼 공간을 비워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붙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서는데 저희가 같은 바다를 이제 같은 템플릿을 써도 이게 바로바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가 바로 안 쓰면 사선으로 쓰겠죠? 그러면 집이 안 예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드디어 외부 마감도 끝이 나고 건강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려는 목수들의 정성과 손길이 가득 담긴 집입니다. 가전 설치하는 만 나갔어요. 마감 좀 중고청소. 그만 하게 되면 오늘 오후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보름간의 고생 끝에 집 한 채가 완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아늑한 이곳이 집을 설치할 현장입니다. 산 아래 자연을 닮은 나무집이 그림같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새 집을 만난 집주인. 와, 정말 편백행정사. 끝내주네 진짜. 편백항이 너무 강해서 커피는 한가 보더니 정말 강하네요. 예. 마치 자연을 집에 담은 듯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나무입니다. 천창. 오, 천창으로 보는 저 산의 모습 좀 한번 봐봐요. 개나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실 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이제 너무 일에 힘들다 보니까 좀 자연으로 좀 떠나고 싶은, 힐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30년 정도 만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감동이 밀려오네요. 작업자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집주인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이거 제가 입주 청소를 제가 마지막 청소를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또 되게 마음에 드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일, 자연으로 행복을 짓는 일입니다.